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유한따증권의 최성민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그 증시가 네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네. 사실 최근에 주춤한 양상인데요. 일단은 현장 그 경험,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증시 진단부터 좀 해주시죠. 요즘에 그 원화가 굉장히 강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40원이 뭐 엊그제 것 같은데 또 다시 1,130원으로 이렇게 요즘에 좀 내려와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와 이거 뭐 1,100원도 깨지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야 그러면 외국인이 이 환율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 네네. 뭐 물론 안 들어온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사고 사실은 과거에 한두 달 전과 비교해서는 조금 외국인이 조금 매수세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네. 좀 자세히 이 시장을 갖다가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거는 어떤 몇 가지 거는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지금 공매도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롱펀드 이제 매수만 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는 뭐 예를 들어서 모모 뮤추얼 펀드 이렇게 돼 있는 펀드들은 살 수 있지만서도 지금 전 세계의 펀드는 사실은 한 3개 정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연금 펀드가 있죠. 그걸 뭐 기금 펀드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뮤추얼 펀드가 있습니다. 이제 매수만 할 수 있는 펀드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헤지 펀드가 있죠. 헤지 펀드는 마켓 뉴트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100원이 있으면 50원은 사야 되고 50원은 팔아놔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섹터는 50원을 사고 어떤 섹터는 50원을 팔든지 어떤 주식은 50원을 사고 어떤 주식은 50원을 매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물론 그분들도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한국을 50원을 사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인도네시아는 50원을 팔아서 마켓 뉴트럴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네. 네, 만들 수는 요즘은 그런 있지만 패턴을 좀 잘 안 하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실은 들어오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외국인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 있고 마켓의 변동성은 뭐 있고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사실은 낸시 펠로시와 문희신 장관이 오늘은 좋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또 나쁘다고 그랬다가 오늘은 합의가 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싸웠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되는 변동성이 있는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뭐 시장을 갖다가 아주 굳건히 이거는 뭐 상승장에 있으니 지금은 반드시 단기적으로나 내지는 뭐 중기적으로 사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이런 센티멘트가 사람들의 심리를 갖다가 자극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네.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전렸는데요. 이 문제 아무래도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당분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가장 관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 좀 사실 외국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배구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런 그 소위 말해서 그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그 지배구조 관련돼서 과거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사실 외국인들은 상당히 불편해했죠. 뭐 여러 가지, 예, 그렇죠. 네네. 여러 가지 제가 뭐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지배구조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사실 발전했고 많이 향상됐고 여러 가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번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뭐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면서 또 현대차의 지배구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분은 뭐 계속 그 현금으로 세금을 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치고 요번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별세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생길 건데 어쨌든 간에 삼성그룹의 핵심은 뭡니까? 삼성물산이거든요. 뭐 약간 삼성물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미쓰비시 상사, 스미토모 상사, 그다음에 미쓰이물산, 이토추 상사를 갖다가 사실은 벤치마크에서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상사였던 아주 좋을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건설이랑 합병을 했고 지금은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다음에 삼성생명을 들고 있는 아주 그룹의 핵심, 사실 홀딩 컴퍼니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큰 변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그런 큰 변혁을 통해서 삼성그룹이 어떤 일을 행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다음에 또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은 뭐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도 주식시장은 항상 생물처럼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은 보험법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겠죠. 네네. 예, 팔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조 정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생명의 요즘 들어와서 삼성생명의 그 시가총액이 한 1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20조가 새로 생기는데 20조가 이제 어느 회사가 새로 생겼어요. 생겼으면은 그것을 아마 특별 배당을 한다든지 네.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으로 써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삼성생명은 누가 들고 있느냐? 삼성물산이 들고 있습니다. 또.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물산이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물산은 누가 들고 있느냐? 오너가 들고 있죠. 네네네. 그러면 그 배당 받은 것으로 또 특별 배당이나 배당을 확대할 수 있으니까 오너들이 또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5년에 걸쳐서 내야 되는 세금, 뭐 지금 요즘 뭐 시중에서는 뭐 9조다, 10조다, 11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네. 10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금리 싸지 않습니까? 네네. 엄청나게 싸죠.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담보대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될 10조 규모의 상속세는 아마 무리 없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삼성생명을 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생명은 삼성물산한테 배당을 할 것이고 삼성물산은 이제 오너한테 배당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삼성그룹 내 핵심 종목은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미 네, 네. 하나 만약에 더 추가를 좀 하자면 네네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3%를 네네.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0%를 이미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판다면 네네.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괜찮겠네요. 네, 그 자금으로 네네. 삼성전자를 더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배구조가 조금 더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요새 이렇게 디지털 통화 시대가 당초 예상과 달리 디지털 위안화가 잘 정착됨에 따라서 디지털 그 엔화도 발행하겠다. 그다음에 디지털 유로도 발행하겠다. 한국도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겠다 하면서 사실 가상화폐가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 주춤함과 함께 이 서학개미들도 좀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한국이 좀 아픈 경험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시에서도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이 문제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아카데믹하게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지만 그게 우리가 그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시장에 정확히 아카데믹하게 반영이 되느냐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생기죠. 그게 시장에 네네. 생깁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네네. 크립토라는 네네. 그 비트코인, 네네. 그 가상화폐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른 거긴 하지만 묘하게 엮여져 있어서 그 뭐 관련 원래 종목들은 올라가게. 가상화폐가 이렇게 희소성도 있지만 네네. 나중에 혹시 센트럴 뱅크로 이렇게 흡수해서 그렇죠, 화폐가 그렇죠. 되지 않겠냐 하면서 묘하게 얽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하니 가상화폐가 조금 뭐 상승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플랫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플랫폼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 들어와서는 네. 카카오에서 만든 클레이톤이라는 가상화폐 플랫폼이 조금 주목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 네. 가상화폐 클레이톤이라는 데서 클레이라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네네. 클레이. 네네. 그래서 그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준비를 제 조사를 한번 해왔어요. 여기 네네네. 보면은 네. 이게 믿기 어려운 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레이톤이라는 플랫폼을 갖다가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 뜻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데 뭐 위원님이랑 저랑만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뭐 우리도 좋지만 어쨌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라운드 테이블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사용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요번에 미국의 그 50조 규모의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전자 결제 1위 기업인 월드페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사람들이 이번에 거버넌스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톤의 이사회에 조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 사용하는 그 잘로라는 메신저를 운영하는 네. 회사가 있는데요. 그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카카오랑 비슷한 것이죠. 네네. 그런 것도 이 클레이톤에 조인을 했습니다. 근데 페이팔도 비트코인을 갖다가 결제를 한다고 그랬고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사실은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를 지금 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물론 네네. 중국은 한 뭐 수만 명한테 일단은 공짜로 좀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나눠줬고 한 17억 어치를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향후에 각국 정부가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전자화폐를 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것이고 이런 핀테크 플랫폼이 사실은 리브라가 이 세상을 한번 잡아먹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작년에 그랬죠? 네, 그렇죠. 네네. 페이스북이요. 그런데 G7이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있는 리브라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소위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네네. 지금 소위 말해서 공격적으로 이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과 디지털 커런시 플랫폼과 가상화폐 플랫폼을 좀 도미네이트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월드페이라는 사실은 50조 규모의 회사가 이 이사회에 조인을 했고 이거 거버넌스 카운슬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이제 이사회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결제 그러니까 결제 관련된 회사들이 제가 종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그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카카오의 플랫폼인 클레이톤에 투자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벤처 캐피탈에서 우리나라 제가 뭐 종목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예, 좀 뭐라 그럴까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에서 최대 관심이 삼성그룹의 이 회장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유망 종목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통화 가상화폐 관련해서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